21세기는 철학이다. 오늘은 이제 공주 출신인 성함 이철영 선생의 항일 그리고 이제 학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함 이철영 선생이 이제 순국하신 지 돌아가신 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한 행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역사의 표준을 세운다라는 주제로 성함 이철영 선생에 대한 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은 바로 이제 그 당시 행사한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역사의 표준을 세우다. 성함 서거 100주년에 붙여.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시비와 선악을 가려 후대에 감개를 주는 자료이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전장 제도와 문화 예술 역시 사람을 기다려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요컨대 요순의 정치는 서책에 있으니 이를 실행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인가? 분명 조선의 전장제도는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 조선의 누가 이를 실천했는가? 삼봉, 사육신과 생육신, 정암, 율곡, 중봉, 초려 등등. 삼봉의 죽음은 유교국가 조선의 멸망을 의미한다. 결국 시정 잡배만도 못한 자들이 권력쟁탈, 조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핏줄이란 명분만 내세워 강화도령도 세우고 황제라 축혀 세우니 얼씨구 좋다. 이를 본받은 관리의 행포, 백성의 삶마저 유린한 육방관속의 아전들, 조선의 권력자, 관리, 그들 어디서 유교적 가치를 찾겠나. 우리 역사에는 유독 긴 이사가 많고 종교가 많고 사회비도 많다. 그 연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사연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프겠는가? 선비는 4등급이 있으니 첫째, 자신이 섬기는 군주만 기쁘게 하는 자요. 둘째, 사직의 안녕을 위하는 자요. 셋째, 높은 벼슬에 올라 천하의 도를 행하는 자요. 넷째, 대인이니 자신이 몸을 바루매 남이 저절로 바루어지는 자이다. 우리 5000년 역사에는 어떤 이가 여기에 합당할까? 5000년의 철학이 없으니 학문이 존재할 수 없고 학문이 존재하지 않으니 교육이니 학교니 모두 이권쟁탈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이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미 도구화된 학문은 시험 문제에만 존재할 뿐이다. 어찌 조선시대뿐이랴. 현대사 또한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성함은 누구인가? 조선 말의 사대부이며 유학자이다. 율곡의 학문을 계승한 초려의 실천 유학을 한말에 실천한 유학자이다. 유학이란 타고난 인의 예지의 본성을 바탕으로 효제충신을 실천하는 학문이다. 그는 내적으로는 탐관오리의 행포로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외적으로는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대에 태어났으니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홀로 유학의 도를 실천하였으니 은일의 선비이다. 도덕 문화 국가를 활화하고 도덕 문화가 없는 나라를 이일화한다. 적금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으니 지금 천하가 어지러워 무력과 용맹을 숭상하고 문화와 도덕을 멸시하며 인의를 버리고 공리를 추구하는 데 급급하니 마침내는 강상의 도리가 끊기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데 이를 것이다. 국정이라 말하면서 부자나 형제의 쟁송을 들어주고 배련을 문제 삼지 않고 부부가 채무를 달리하거나 이혼하는 쟁송을 들어주어 행실이 개돼지와 같으며 신의를 버리고 약속을 배반하여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성현께서는 이처럼 인륜과 상도를 무너뜨려 예의가 없는 사람을 금수에 견주었으며 왕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였다. 성인이 만약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찌 하루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는가? 이는 장차 오랑캐보다 더한 짐승의 세계로 진입할 것을 걱정하신 것이다. 일제는 근본적으로 중화, 인륜도덕이죠. 중화의 죄인이며 방법론적으로는 개화의 죄인이다. 인륜도덕의 멸절과 나라가 망하는 통환이 어찌 경중이 있겠는가. 따라서 그가 실천한 항외는 평소 갈고 닦은 학문의 일단이니 여기에 무슨 특기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시대가 저급하여 이를 알 이가 적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항일의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시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 자, 시대의 분울함을 글로 쓰는 자, 목숨을 끊는 자, 독립분자금을 지원한 자,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이들 모두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니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성함 또한 인간의 본성을 함양한 유학의 효제충신의 도를 실천한 것이니 그 대의는 불사이군과 인륜도덕일 뿐이다. 성암 서거 100주년, 국권회복 70여 년, 국권은 어디로 향했으며 행정사법 관료는 무엇을 했으며 입법의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들 모두 헌법의 파기자이니 조선이 유교를 문패로 걸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문패로 내걸었을 뿐이다. 하여 양극화, 저출산, 서울 중심의 기형적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으며 자본을 꼭지점으로 전 국민과 국토를 계층화, 종속화하였으며 자고 나면 사건, 사고와 고소고발로 흑백을 변환하고 혹세무민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선사하였으니 이쯤이면 조선의 시정잡배보다 못한 지도층과 지식인이라 한다고 하여 억울하다 할 사람 없으리라. 인륜도덕이 멸하고 강상의 도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언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했던 유학자의 절규를 고루한 성리학이 조선을 망쳤다고 주장한 잘난 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 또한 이권쟁탈에 여념이 없으니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정치의 주역 또한 사람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주역 또한 사람이다. 사람의 시비, 득실의 평가는 없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고시에 합격했으며 어떤 지위에 올랐나.
결과만이 존재한다. 물론 지난 역사도 다를 바 없다. 철학이 없는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다. 시비선악의 구분이 없는 나라는 짐승의 세계이다. 그곳에는 약육강식의 쟁탈과 승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신분의 세습과 자본의 세습이 무엇이 다른가?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특수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조선이 유교국가라면 인물의 시비선악과 현부는 마땅히 유교 철학에 따라야 한다. 비록 제왕이라 할지라도 철학이란 학문 앞에서는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으니 정승판서 따위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현대사 인물의 시비선악과 현부 또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삼부 요인은 물론이고 각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행위 또한 헌법의 실천 여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위는 개인의 치부와 입신영달을 위해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 또한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한 개인의 사재를 훔쳐도 강도라 하거늘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헌법의 원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면 이는 천지간에 용납받지 못할 죄이다. 공자가 노나라 대부 소정묘를 사형에 처하면서 소정묘에게 천하의 큰 악이 5가지 있는데 도적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는 마음이 순탄치 않고 음험한 것이요. 둘째는 행동이 편벽되고 고집스러움이요. 셋째는 거짓말을 하면서 온갖 변명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추악한 일을 기록하여 박식을 자부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좋은 일처럼 꾸며댑니다 하셨으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어찌 용납하시겠는가? 역사는 인간의 기록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므로 인류가 축적한 모든 학문과 예술과 종교, 심지어 연극, 영화, 드라마조차 그 귀결점은 권선징악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는 권선징악이 없었으니 철학이 없는 것이다. 철학이 없으니 인문학이 발전할 수 없고 학문과 교육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철학이 없는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니 짐승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서열이 계급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의 모든 영역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성암선생 서거 100주년, 대한민국 현대사 70여 년, 성암선생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은 짐승의 나라로 전락하였다. 나라가 망하는 통한이 인륜도덕의 멸절과 경중이 없다고 하셨으니 본연의 양심이 깨어있는 시민과 민중의 아픔과 고단함이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마을도 없으니 인간은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가. 돈으로 태어나서 돈으로 살다가 돈으로 죽는다. 게다가 법정에서 다툰다. 시골 동네조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국가라는 기관은 인간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돈을 쥐고 상업자본가와 결탁하며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채 경제, 복지 타령만 하고 있다. 그들과 결탁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돈으로 국가기관이라는 권력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뿐더러 나날이 고질병이 되고 있으니 누가 대한민국의 이 병폐를 개혁할 것인가? 역사는 인물을 기다려 창조된다. 통일신라의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아니어야 하며 고려의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아니어야 하며 조선의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아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아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
신라의 충신은 신라 군주의 충신이 아니어야 하며 고려의 충신은 고려 군주의 충신이 아니어야 하며 조선의 충신은 조선 군주의 충신이 아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충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충신이어야 한다. 성함은 조선의 충신인가? 조선의 충신이다. 성함은 조선 군주의 충신인가? 조선 군주의 충신이다. 성함은 조선 군주만의 충신인가? 아니다. 그는 인륜도덕을 실천한 철학자이기에 인류의 충신이다. 불사 이군과 항일은 그가 실천한 인륜도덕의 일단인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성함선생 서거 100주년, 대한민국 현대사 70여 년, 오늘 우리는 성함이 실천한 인륜도덕과 불사 이군의 의리를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의 첫걸음은 역사의 표준을 세우는 작업이다. 표준이 없는 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며 짐승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의 지도자는 촛불혁명이 단순히 권력의 변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금의 세태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양심의 발로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우친 자 지도자이며 이를 실천한 자 역사의 표준이다. 성함의 인륜도덕의 실천을 경모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 본연의 양심을 실천할 참다운 지도자의 출현을 본연의 양심에 항상 애태우는 깨어난 시민과 함께 축원하며 성함선생의 인륜도덕의 실천이 이 시대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